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304페이지 07-4번 구불구불한 길을 일정 간격으로 분할하고 끊기, 그 중에서도 이번 영상에서는 분할하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도면을 그리다 보면 선형 객체, 선이나 폴리선이나 스플라인이나 원이나 호, 이런 객체들을 일정 간격으로 나눠야 할 일이 생깁니다. 특정 간격마다 일정한 형태의 객체를 배열하던지 이런 경우가 간혹 생기게 되는데,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길이 분할과 등 분할이라는 기능이에요. 버튼으로는 그리기 패널을 확장해 보면 이 친구, 이게 등 분할, 그러니까 선택한 객체를 n등분하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기능은 measure, 그러니까 선택한 객체를 일정 간격으로 나누는 기능입니다. 이 두 기능은 명령어만 다르고 사용 방법은 거의 같아서 책에서는 길이 분할만 다루고 있지만 영상에서는 등 분할도 한번 사용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예제를 진행하기 전에 간단하게 선을 하나 그려서 기능을 사용해 봅시다. 길이는 대충 2500 정도로 선을 하나 그릴게요. 이렇게 그린 선을 3등분하고 싶다. 그럴 때 사용하는 기능이 등분할이고, 이렇게 그린 선을 특정 지점부터 여기서부터든 400의 간격으로 나누고 싶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게 길이 분할이라는 기능입니다. 몇 등분 할 거냐, 일정 거리로 나눌 거냐, 그거에 따라서 기능을 선택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등분할하는 기능은 나눈다 그래서 divide, 단축 명령어는 앞에 세 글자 div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길이 분할은 측정해서 나눈다 그래서 measure, 단축 명령어는 앞에 두 글자 me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두 기능은 사용 방법이 거의 같아서 써보면 금방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일단 n등분을 해봅시다. divide란 기능을 실행하면 어떤 객체를 나눌 거냐, 그걸 선택해 달라고 하고요. 객체를 콕하고 선택을 하면 몇 개로 나눌 거냐, 요걸 물어보게 돼요.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은 블록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개수나 거리를 입력할 때 블록이라는 옵션을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저 옵션은 일단 나중에 사용해 보기로 하고, 방금 그린 선을 4등분 하겠다.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선형 객체를 4등분 하는 게 아니라 4등분 되는 위치에 점을 찍어줍니다. 오토캐드의 초기 설정에서는 점이 진짜 점으로만 표시되기 때문에 눈에 잘 티가 나지 않아요. 하지만 객체를 선택해보면 이렇게 점이라는 객체가 작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4등분을 했기 때문에 한 개 적은 3개의 점이 이렇게 생성이 된 겁니다. measure라는 기능도 마찬가지예요. measure라는 기능을 실행한 다음에 객체를 선택하면 얼마만큼의 거리로 나눌 거냐고 물어보고, 명령행에서는 블록이라는 옵션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다른 점은 measure라는 기능은 어디서부터 나눌 거냐에 따라 마지막 결과물의 형태가 달라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객체를 선택하는 위치가 중요합니다. 아래쪽을 선택을 했냐, 위쪽을 선택했냐에 따라 나뉘는 방향이 바뀌거든요. 똑같은 선을 하나 옆에다 복사해 놓고 measure라는 기능을 한번 사용해 봅시다. 처음에 왼쪽을 아래쪽부터 길이는 2000으로 이렇게 나눠라, 이렇게 시킬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위쪽부터 2000의 길이로 나눠라, 이렇게 시킬 거예요. 그런 다음 객체를 쭉 선택을 해보면 점이 생성되기는 했는데 위치가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전체 길이는 2500인데 2000으로 나누라 그러니까 여길 선택했을 땐 2000,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생성이 된 거고, 위에 쪽을 선택을 했을 땐 위에서부터 2000,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생성이 된 거예요. 2000이라 그러니까 눈에 좀 확인을 하기가 힘드니까 다시 한번 이번에는 400의 간격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아래쪽을 선택했을 때랑 위쪽을 선택했을 때랑 생성된 결과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아래쪽부터 400씩, 위에서부터 400씩. 여기까지가 divide와 measure 두 기능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두 기능 모두 적절한 지점에 이렇게 점을 찍어주는 기능인데, 그러면 점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겠죠. 점을 생성하는 기능은 그리기 패널의 첫 번째 줄의 중간쯤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명령어는 포인트고요. 단축 명령어는 앞에 두 글자 P5만 입력하면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다만 이 기능은 버튼으로 실행을 했을 때랑 명령어로 실행을 했을 때랑 기능이 조금 다릅니다. 버튼으로 실행을 하면 여러 개의 점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반복 입력해서 작성을 할 수 있는데, 명령어로 P5를 사용해서 기능을 실행을 했을 경우엔 하나의 점만 입력을 하면 바로 기능이 종료되거든요. 리본 메뉴에서 버튼으로 사용을 하면 한 번에 반복 사용되지만 포인트라는 기능을 명령어로 실행하면 한 번만 생성됩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동일한 기능을 여러 번 반복하고 싶다 그러면 오토캐드의 명령어 중에 멀티플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 기능을 실행한 뒤에 반복할 명령어의 이름, 포인트를 사용을 할 거죠. 이렇게 입력을 하면 리본 메뉴를 사용할 때랑 마찬가지로 명령어로도 특정 기능을 반복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너무 디테일한 내용이라 알아두실 필요는 없겠지만요. 자, 점이라는 객체는 이렇게 생성을 하는 건데, 이 점이라는 객체는 불편한 점이 있어요. 진짜 점이기 때문에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점이 이렇게 찍혀 있으면 모니터에 먼지가 묻은 건지 점이라는 객체가 있는 건지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화면에 점을 어떻게 표시할 거냐, 그에 대한 설정이 점이라는 기능을 실행할 때 이렇게 표시되고 있는 겁니다. 명령형에 표시되는 건 환경 변수들의 값인데 저것까지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저 값을 제어하는 기능이 바로 이쪽에 위치해 있다는 거, 이 점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점을 어떤 크기와 어떤 형태로 화면에 표시할 거냐, 그게 점 스타일, 명령어로는 p타입에서 제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오토캐드를 예전에 배우신 분들은 DDP 타입이라고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정식 명령어는 p타입입니다. 점 스타일이라는 기능을 실행하면 대화 상자가 하나 표시될 거고, 이걸 통해서 점을 어떻게 화면에 표시할 것인지, 그리고 그 크기는 어떻게 설정할 건지 요걸 제어하는 거거든요. 형태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해도 되지만 초기값은 점을 점 그대로 표시하는 거, 요게 초기값이에요. 저는 X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 상태로 확인 버튼을 누르면 형태는 X로 설정이 된 거고, 점의 크기는 화면의 상대적인 크기, 근데 얼마나 크냐? 전체 화면의 5%로 화면에 표시된다는 겁니다. 자, 확인 버튼을 누르면 비로소 점이 X자, 제가 설정했던 형상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고요. 요건 X로 표시되긴 하지만 실제 객체가 작성이 된 건 아니고 그냥 화면에 X로 표시되는 것 뿐이에요. 물론 출력할 때도 이 형상 자체가 반영되긴 하지만 이 X의 끝점에 객체 스냅을 잡는다거나 이런 건 불가능합니다. 실제 객체가 아니거든요. 자, 형태가 이렇게 바뀌는 걸 알았다면 이 X 표시의 크기, 그게 바뀌는 것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현재 상태에선 이 크기인데 화면을 조금 확대하고 나서 화면을 리젠, 재생성을 한번 해주면 다시 전체 크기의 5%로 바뀌게 됩니다. 화면을 재생성할 때마다 전체 크기의 5%로 화면에 표시가 되는 거고, 출력할 때에도 출력 용지의 5%로 결과물에 출력되게 되어 있어요. 자, 용지를 대충 설정해 놓고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A4에 윈도우로 이렇게 전체 영역에서 요만큼만 출력해 보겠습니다. 플롯의 중심 가로로 체크를 해놓고 미리 보기를 확인을 해보면 요렇게 전체 크기의 5%로 화면에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크기로 설정을 했을 때에는 화면에 표시되는 크기와 별개로 출력 결과물에서 5%의 크기로 출력되는 겁니다. 지금은 요만큼을 출력을 했었는데 요번엔 요만큼 이렇게 넓게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넓은 영역을 선택했더라도 X로 선택한 점의 크기는 전체 크기의 5%로 출력돼요. 영역을 어떻게 선택을 하든 출력 결과물에서의 5%다. 요 크기로 출력하는 게 상대적인 크기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인 크기는 언제나 실시간으로 바뀌기 때문에 화면에 보이는 크기 그대로 출력된다, 이런 생각은 하시면 안 돼요. 화면을 재생성하지 않고 이렇게 확대한 상태에서 출력한다. 그래도 출력 결과물 용지의 5%라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크기를 사용하면 화면에 보이는 것과 출력 결과물, 요 두 개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상대적인 크기는 오토캐드에 익숙하지 않으면 사용하기 조금 불편할 수 있고요.
화면에 보이는 것과 출력 결과물이 똑같아야 된다면 절대적인 크기로 설정하길 추천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500인데 점의 크기를 5로 하면 너무 작으니까 대충 100 정도로 설정을 해볼게요. 그런 다음 확인 버튼을 누르면 점의 크기가 이렇게 변경이 되어 있을 거고, 이제부터는 점의 크기가 절대적인 크기를 사용하니까 화면을 확대한 뒤에 리젠, 전체 화면을 재생성하더라도 점의 크기는 바뀌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출력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화면 표시를 대충 요만큼 출력한다. 가로로 플롯의 중심 이렇게 설정하고 미리 보기를 보면 요 크기로 출력이 되는 거고, 윈도우로 다시 요만큼만 출력한다. 이렇게 설정을 하면 점의 크기가 실제 단위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표시되는 것도 크게 표시가 되는 거죠. 화면에 보이는 그대로 출력할 때도 똑같이 출력하고 싶다면 점 스타일에서 상대적인 크기가 아니라 절대 단위로 크기를 설정하셔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점에 대한 거 한 가지만 더 설명을 하자면 객체 스냅이 중요해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객체 스냅에서 노드를 빼는 걸 추천한다. 그 이유는 치수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서의 노드가 점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노드라는 게 체크되어 있지 않으면 객체 스냅을 정확하게 점에 잡을 수가 없어요. 물론 비슷한 근처점, 점 근처에 아무것도 없다면 근처점으로 잡히긴 하겠지만 언제나 사람에 의한 오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근처점으로 사용하는 건 좀 위험하고요. 점의 객체 스냅을 잡고 싶다면 노드, 이것도 활성화해서 정확한 지점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점의 객체 스냅을 잡고 싶다면 노드, 요걸 사용해야 된다는 거, 요 점은 기억해 두셔야 할 거예요. 자, 메저와 디바이드 그리고 점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은 끝났으니까 직접 해보세요. 길이 분할로 블록 나열하기, 요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제 도면인 메저라는 도면을 열면 요렇게 작성이 되어 있을 텐데, 이 도면에서 빨간 선, 요 빨간 폴리선에 메저와 디바이드란 기능을 사용해 봅시다. 자, 일단 디바이드부터 사용을 해보자면, 디바이드는 선택하는 위치와 관계없이 전체 길이를 n등분하는 기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 이렇게 선택을 하고 전체 길이를 7등분 하겠다. 그러면 점을 쭉 찍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를 선택해서 유사 선택 이렇게 사용을 하면 총 6개의 점이 작성되어 있다는 거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전체 길이를 똑같은 길이로 나눴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 이 각 구간별 길이가 동일하게 작성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메저, 등분할 기능을 사용을 해봅시다. 길이 분할할 객체로 이 친구 위에 부분을 클릭한 다음에 세그먼트의 길이를 50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면 각 구간마다 50의 간격으로, 제가 위쪽을 클릭했으니까 위에서부터 50씩 이렇게 나뉘게 되는 겁니다. 컨트롤 Z를 눌러서 원래 상태대로 돌아간 뒤에 이번에는 아래쪽부터 이쪽부터 50의 간격으로 나눠라. 그러면 아래쪽부터 50씩 동일한 간격의 위치에 점을 이렇게 생성해 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서 추가로 기능을 하나 더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점을 생성하는 대신 특정 형상, 블록을 삽입할 수도 있어요. 앞에서 기능을 설명할 때 보여드렸던 블록이라는 옵션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블록이라는 옵션은 등분할과 길이 분할 두 기능 모두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옵션이죠. 그래서 일정 간격마다 혹은 n등분되는 간격마다 특정 형상을 배치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거랑 비슷한 게 앞의 영상에서 설명하지 않았던 경로 배열이라는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 기능도 특정 곡선을 따라서 일정 객체를 나열해주는 기능이거든요. 게다가 배열에는 연관 배열이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한번 작성한 뒤에 수정하기도 훨씬 편하긴 합니다. 다만 사용법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 요거에 대한 건 연습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어쨌든 디바이드란 기능이나 메저, 어떤 기능을 사용하더라도 블록이라는 옵션을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세그먼트의 개수를 입력하는 단계에서 명령행의 버튼을 클릭하거나 혹은 키워드인 B를 입력하게 되면 블록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이것 때문에 좀 사용하기 불편한 면이 있어요. 블록을 선택해서 지정하는 게 아니라 블록의 이름을 직접 타이핑해서 입력해야 되거든요.
자, 예제 도면에는 체크라는 이름의 블록이 미리 작성되어 있습니다. 요걸 활용을 할 거예요. 자, 디바이드라는 기능을 실행을 하고 등분할할 객체를 선택을 한 뒤에 블록 옵션을 사용하고 그 다음 체크라고 이렇게 블록의 이름을 입력해주면 선택한 객체의 블록을 정렬시킬 거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삽입될 위치에 따라 요걸 회전시켜 가면서 위치시킬 건지 혹은 이 친구를 눈에 보이는 0도의 각도 그대로 배치만 할 건지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원형 배열에서 사용했던 옵션과 비슷한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블록을 정렬시키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0도의 각도 그대로 도면에 삽입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설정을 하면 비로소 개수를 물어보게 되고요. 7등분 하겠다. 그러면 7등분 되는 위치에 제가 선택한 체크라는 이름의 블록이 똑같이 삽입되는 거죠. 블록을 정렬시키지 않았으므로 유사 선택으로 싹 선택을 해보면 회전 각도가 0도로 이렇게 동일할 겁니다. 자, 컨트롤 Z를 눌러서 원래 상태대로 돌아간 후에 이번에는 정렬시켜서 한번 사용을 해볼까요? 빨간 선을 선택을 하고 블록이라는 옵션을 사용하고 블록의 이름을 입력해 준 뒤에 참고로 블록의 이름을 입력할 때는 스페이스바를 사용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엔터를 눌러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 줘야 하고요. 이번에는 블록을 정렬시켜서 집어넣겠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 7등분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면 각 구간마다 생성한 블록의 각도가 서로 다르게 삽입된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각도가 조금씩 다르죠. 선택한 빨간 선의 곡률이 조금씩 바뀌고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블록이 회전되어 생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내용은 메저, 길이 분할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위에서부터 나누겠다 이렇게 선택을 한 후에 블록이라는 옵션을 사용을 하고 체크라는 이름의 블록을 집어넣어라. 정렬은 시키지 않고 삽입되는 거리는 50만큼 거리를 나눠서 삽입을 해라. 이렇게 지정을 하면 시작 전부터 50 떨어진 위치에 블록, 50 떨어진 위치에 블록 이렇게 동일한 이름의 블록을 집어넣어 주게 되는 거죠. 자, 영상을 마치기 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정확하게 50이냐 그걸 확인해 보고 싶다면 선을 한번 잘라보면 되겠죠. 트림이란 기능을 사용을 해서 절단 모서리를 사용을 해서 요 수직선과 요 수직선 요 두 개의 선을 경계로 위로 삐져나온 부분 잘라내고 아래쪽으로 삐져나온 부분 잘라내고 이렇게 잘라낸 뒤에 남은 구간의 길이를 확인을 해보면 정확하게 50 이렇게 구간별 길이가 정확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등분할과 길이 분할 이 두 가지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선형 객체의 일부 구간을 제거하는 끊기, 브레이크라는 기능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